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6년차 유부녀입니다. 모태솔로로 지내오다가 선으로 남편을 만나 2년 연애 후 결혼하였습니다. 3년 전 출산 이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연애 및 결혼 후 출산 전까지는 관계를 잘 가지면서 지냈습니다. 별다른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었고 그 후로는 육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밤낮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남편이 잠자는 시간대랑 달랐습니다. 그러다 2살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의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지만 아이 육아보다는 훨씬 쉽고 간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과 정말 오랜만에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전처럼 즐거운 시간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었지만 조금은 불쾌하기도 하고 손이 닿는 것도 싫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싶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관계를 가졌지만 똑같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준 남편을 위해서 주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당분간만이라도 각방을 쓰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는 남편과 부부싸움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서운함도 이해는 되지만 제가 참고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같이 부부 클리닉도 다녀보고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다시 출산 전처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회를 사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오던 사람이 아닌데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웃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얼큰한 매운탕 및 다른 안주를 만들어서 술상을 차렸습니다. 한 잔, 2잔 마시면서 나름 저희 둘은 각자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제법 많이 취하면서 같이 웃다가 부둥켜 안고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남편의 터치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부감이 들었을 텐데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았고 여러 번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같이 해장도 하고 오랜만에 기분 좋게 나들이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희 집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10일쯤 지났을 때부터 아랫부위가 간지럽고 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관계를 가져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산부인과를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성병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도 물어보고 돌아가는 길에 인터넷 검색으로 걸리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선천성, 후천성, 관계, 정말 예상치 못한 이유 등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이고 외출이라고는 마트 또는 어린이집 등하원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자꾸 머릿속으로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나서 얼마 지난 후부터 증세가 나왔고 후천성 즉 관계로 인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물어보자니 힘들게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부부간의 믿음마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확실하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6년 차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 처갓집에 갔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경험을 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고기도 잘 먹고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고기를 먹고 나면 배도 아프고 속도 불편해지면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저는 야채나 나물 위주로 먹고 아내와 아이들은 고기 등 골고루 먹습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으니 밥 먹으려 주말에 놀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주말마다 결혼식 등 행사가 많아서 처갓집 못 간 지 서너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내용을 얘기해 주었고 주말에 다 같이 처갓집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였는데 밥상에 고기 반찬들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떡갈비 등등. 심지어 김치도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제 식성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기에 나중에 다른 반찬도 나오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당황해하며 장모님께 애들 아빠 고기 안 먹잖아. 김치나 깻잎 같은 다른 반찬 없냐고 묻자 없다고 하시며 저를 째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며 내가 내 딸, 내 손주들 먹을 것만 챙기면 되지 다른 것도 해야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의 특이한 식성 때문에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고 고생할 텐데 이렇게라도 불려서 고기 챙겨 먹이는 게 불만 있냐고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안 그래도 오면서 멀미를 해서 밥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상추와 고추장을 가져다 주시며 이거라도 먹던가 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멀미 때문에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께 밑반찬이라도 좀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자 장모님은 내 새끼가 우선이지 남의 새끼가 우선이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고생하는 내 딸 고기 좀 먹이겠다는데 왜 자꾸 난리냐고 하셨습니다. 너네들도 내 새끼 소중하듯이 나도 내 새끼 소중해서 먹이는 거니까 그만 이야기하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희 집 가서 대우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신경 쓰지 말고 식사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연실 미안하다고 하였고 얼른 가서 밥 차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막둥이자 늦둥이라서 장모님께서 더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좀 서운하긴 하였습니다. 제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고기 등 다른 반찬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꺼내 놓고 먹습니다. 당연히 장모님도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더 서럽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제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작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 가서 대우받으면 된다고 하신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조용히 혼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에게 연락도 많이 와 있었고 장모님과 크게 한바탕 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을 하였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저도 같이 처갓집 가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 같다고 하자 아내는 자기도 안 간다며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으로 적다 보니 순화해서 적었지만
실제로는 더한 말씀도 하셨기에 아내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장모님과 사이가 안 좋거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는 편이긴 하지만 한두 해 들은 게 아니기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집에 놀고 있고 아내는 회사를 다니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미워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맛도 까다로운 사위는 집에서 노는데 내 딸은 나가서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하며 화나실 만한 것 같습니다. 좀 쉬면서 구직 활동을 해서 다시 회사 생활을 할지 장사를 시작할지 고민해 보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짓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동안 고생했는데 최소한 2~3개월 쉬고 나서 고민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야기 들었다며 처형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장모님께도 전화가 왔었고 속 좁은 사위라며 한 소리만 더 들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장모님의 미움과 노여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